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아침 열렸습니다. Thanks God, it's Friday. 네, 자, 미국 시장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빠져서 반등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P 500은 0.75% 올라가면서 3,963이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0.55% 올라서 33,781. 나스닥은 1.13% 오른 11,082 마감이 되었고요. 나스닥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오랜만에 반도체 관련 주식들의 상승폭이 나타났습니다. 2.67%의 적지 않은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그 주요한 그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핀비즈닷컴을 통해서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다 좋았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좋았고, 신기한 거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정위에 제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올랐고, 블리자드는 오히려 1%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뭐 애플, 요즘에 애플하고 이 반도체 주식하고의 연동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애플 올라오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테슬라가 이 빅테크 상승에도 불구하고 좀 빠졌는데요. 테슬라 상하이 공장이 교대 근무를 한다는 교대 근무 시간을 단축한다는 소식이 조금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위터 인수 자금 대출을 하는데 그 금리 부담이 너무 커서 트위터 주식을 담보로 신용 대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도 지금 일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그 큰 폭으로 빠졌던 카바나는 40% 폭락을 했죠. 29% 반등을 했고요. 네, 그 유가가 추가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버티네. 그 신기한 상황이고, 어쨌든 유가가 추가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WTI가 5거래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 9.76달러나 떨어졌고요. 퍼센테이지는 12%나 하락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와서 이제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됐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한번 살펴보죠. 달러가 오늘은 뭐 큰 폭의 약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재가 약세였다라는 게 의미가 있고요. 자, 금값이 드디어 1,800달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금값이 조금 이래다 좀 이상하다, 1,650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왔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뉴스가 전해지더군요. 중국의 중앙은행이 ren민은행이 인민은행이 금을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소식이 추가로 더 강세를 나타냈고요. 자, 1800이 일종의 그 넥라인입니다. 요 넥라인을 돌파하면서 추가로 갈 수 있을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 가격이 추가로 더 떨어졌습니다. 어제 가솔린 재고가 상당히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가솔린 가격 떨어져, WTI 떨어져, 그럼 뭐가 떨어져? 인플레이션이 떨어져. 굉장히 좋아요. 특별히 기대 심리가 떨어져. 다음 주에 미시건 대학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가 있습니다. 자, 야, 요거 일부 반영됐을래나? 이거 요즘에 빠졌으니까 요건 반영 안 됐겠죠. 요 다음번에 요게 반영이 되긴 하겠죠. 근데 어찌 되었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 연준의 내년도의 활동상이 제약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4.5% 올리고 한 번 정도 더 올리면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데, 분명히 내년도에는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모두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 상태를 유지한다면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까지 많이 올랐었는데요.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10유로가 좀 떨어지면서 139유로. 좀 다양한 소식이네요. 지금 유럽이 너무 추우면 안 되는데, 지금 유럽 관련된 뉴스 들어보면 기가 찹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한 달 반 전짜리 유럽 그 기사 내용을 보고 왔는데, 영국은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난방을 안 하겠다고 옷을 두껍게 입는 그런 사태. 독일은 좀 나아요. 독일은 고용이 지금 모자라가지고, 독일에서 아시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난민 환영한다고. 왜냐하면 고용난이거든, 고용난. 구인난이라서 오히려 거기는 그렇던데, 영국은 정말 비참하더군요. 영국은 선진국이 아니야. 그 기사 내용만 봐가지고는. 너무너무 힘들고, 좀 충격적이었어요. 네, 난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다, 뭐 이런 뉴스들, 물론 그걸 더 부각해서 썼겠지만 좀 그 유럽의 상황들이 그 정도라는 거.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뭐 아시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몇 프로? 막 30%씩 터지잖아요, 전년 대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이제 영국
모습에서, 그리고 또 유럽의 모습에서 나왔다는 거. 근데 저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다행히 조금 유럽 그 가스 가격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한 달만 전에 뉴스니까 아마 취재까지 하면 조금 더 오래 걸렸으니까 지금 저기 그 유럽 지역의 가스 선물이 3분의 1 토막 났으니까요. 조금 개선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9일날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과 PPI가 발표가 됩니다. 저는 PPI가 어느 정도 떨어질 건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중요하고요. 이게 많이 떨어진다면 시장은 오히려 반등을 좀 CPI 발표 전까지 약간의 반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CPI 발표 보고 방향을 정할 겁니다. CPI 보면은 연준 FOMC는 안 봐도 돼 이럴 수도 있어요. 만약에 CPI가 상당히 낮게 나온다 그러면 연준 회의 뭐 할지 알겠어 니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시장이 줄다름을 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낮게 나오면은요. 근데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당연하게 충격을 받겠죠. 자, 근데 이제 상황에서 이제 미국의 이슈들은 뻔히 다 밝혀지고 알려져 있는 이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사이에 다른 나라가 변화가 많습니다. 바로 중국인데요. 중국 변화가 정말 가열차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부동산 관련 규제를 더 풀 것으로 지금 그 소식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중국의 PPI가 어떻다? 중국의 마이너스다. 이번에 마이너스 3.5% 나올 걸로 봐요. CPI도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자, PPI 마이너스 3.5 이걸 일컬어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한다? 중국은 뭐에 빠졌다? 네, 디플레이션에 빠지고 있다로 표현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GDP 성장률 지금 3%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3%면 중국은 거의 이건 제가 보기엔 디플레 8% 나오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3% 나오면 이건 거의 디플레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근데 근원 CPI가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0.9예요. 그리고 최근에 저거 가격이 좀 돼지고기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CPI 더 떨어지지. 헤드라인 CPI 이거 더 떨어져요. 만약에 정말로 그 돼지고기 값까지 많이 떨어졌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렇다면 중국은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뉴스들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자, 홍콩 시장이 강한 이유는 홍콩 시장의 완화가 제로 코로나 완화가 본토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제 중요한 뉴스가 부동산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취재를 통해서 나온 뉴스인데요. 경제공작회의가 15일 날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5년간 유지해온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 방주불초.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캠페인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삭제하고 부동산 정책을 더 완화할 것이다라는 보도를 블룸버그에서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경환 애널은 대형 호재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형 호재, 빅호재, 진짜 대형 호재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죠. 지방 정부들 입장에서는 막 지르고 싶어서 유령 도시라도 짓고 싶었어. 지금 예를 들자면 너무 어려워서 유령 도시라도 짓고 싶었는데 좀 이런 상황이니까 집은 투기하는 대상이 아니고 사는 대상이 이러니까 할 수가 없었죠. 자, 근데 이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중국은 돈을 더 푼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제로 코로나가 급하게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시위도 영향을 미치긴 했습니다만 디플레예요. 제가 보기엔 디플레가 오고 있기 때문에 D의 공포 견딜 수 없죠. 견딜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떻게 풀고 있느냐? 상하이시는 내일부터 밀폐된 유흥 장소와 식당도 PCR 음성 증명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내일부터니까 오늘입니다. 이거 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간이 항원 검사 양성자는 소재 의료기관에 보고하고 증상이 없거나 경미할 경우에는 그냥 재택 격리 치료를 하고 증상이 위지할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선전시는 12월 9일부터 가전제품 구매액의 최대 15%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제 파상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D의 공포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당히 중국과 관련된 뉴스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또 어제 그 OTT 하나, 슬기로운 의사생활 1이 중국에 방영된다고 합니다. 네. 자, 저는 끝판을 어떻게 보냐면 중국 완화의 끝판 정도를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완화를 생각하고 있어요. 인터넷 기업들, 특별히 게임 회사들의
앞으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게임은 인민의 아편이야. 아편이 어떤 건지 아시죠? 중국 사람들한테. 그 5,000년, 몇 년 역사죠, 여기? 5,000년도 넘죠. 5,000년 역사 넘는 거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 아편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인민의 아편 게임. 게임 판호가 작년도 올해 9월 달에 네지즈 텐센트 한 개씩밖에 못 받았어요. 자, 이게 열린다. 자, 그러면 완전히 나쁜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걸 하나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부터는 중국과 관련된 뉴스를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그 지표 발표들이 많이 없었어요. 지표 발표들 개중에 신규 수렵서 청구자 수는 매주 목요일날 발표가 되니까 발표가 됐는데요. 신규 수렵 청구자 수 얼마나 왔느냐? 이전에 22만 6천 명이었는데 23만 명이 나왔습니다. 4천 명 늘었죠. 자, 늘었습니다. 자, 근데 저희는 중요한 걸 뭘로 본다? 신규 수렵 청구자 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는 고용의 앞단 지표다. 고용이 원래 전체 지표들 중에 가장 후행하는 지표인데, 고용 관련 지표들이. 그 고용 관련 지표들의 내부를 살펴보면 요것도 고중에 후행하는 게 있고, 실업률 같이 아주 후행하는 게 있고, 그걸 앞서 조금 느낄 수 있는 대목인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쪽에 들어오는 놈이 신규 수렵상 청구자 수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자, 신규 수렵 청구자 수. 자, 근데 이건 중요한 거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도도한 흐름이니까 4주의 평균 실업수당 청구자 수는 22만 9천 명에서 23만 명으로 소폭 늘었고요. 자, 연속 실업 청구자 수 볼까요? 연속 실업 청구자 수는 160만 9천 명이었습니다. 160만 9천 명이었는데 이번에 얼마? 167만 1,000명 나왔습니다. 167만 1,000명. 그래서 올해 2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연속 실업 청구자 수가요.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bad is good, good is bad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이게 사실 실업률을 올라가는 거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절대 실업률이 3.7%로 낮으니까 상관없다고 볼 수는 있긴 하지만 뭐 실업이 많아지는 건 사회적인 전체로 봤을 때는 나쁜 뉴스잖아요. 안 좋은 뉴스지, 슬픈 뉴스지. 근데 이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이게 자본 시장에서 우리가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본이 최고다라고 자꾸 마음을 뺏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손목 댕강댕강 자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남미에서 금캐라고 커피캐라고 하면서 했던 짓이 뭡니까? 그 수확량 안 되면 팔목 댕강댕강 잘랐잖아요. 그 백인들이 나쁜 놈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건 자본에 환장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 그러면 이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인간성을 지키자. 뭐 이런 거를 같이 꼭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나도 내 마음이 돌멩이가 된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채권 가격이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는 아니지만 채권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는데요. 어제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이거 좀 과한 것 같아. 채권이 너무 달렸어.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은데 기준금리가 그래도 최소한 4.5% 또는 그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했는데 오늘 반등을 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채권 가격 살펴보시죠. 네, 10년물 금리 3.42에서 3.48로 네, 금리 6bp 이상 올랐고요. 2년물도 4.26에서 3.31로 네, 올랐습니다. 5bp 정도 수준에 올랐고 3개월물도 4.2 얘는 떨어졌네. 4.29에서 4.26으로 얘는 떨어졌네요. 네. 그리고 뭐 다른 장기물들은 모두 전일 대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5년물은 약 7bp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장기물은 금리가 조금 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현재 이 3.487를 10년물 기준금리를 정상으로 봐야 되느냐는 고민은 좀 있고요. 2년물과 10년물의 국채금리 역전은 82bp로 어제보다는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말 압도적인 금리 역전이 일어난 상황이고요. 2년물과 3개월물은 4.4bp로 2년물이 금리가 다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만 이 정도 붙은 거는 좀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즉 이것도 금리 역전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화 변화는 크지 않았고요. 오늘 원화와 위안화의 통화가 과연 장 열리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 많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걸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오시죠. 네, 오늘 저기 모두에 인사할 때
드렸던 얘기는 각방꿀로 생각하시고 그냥 개인적으로 어제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중국 시장이 되게 중요하구나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미국은 다음 이제 조만간 나오는 PPI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이 많고 다음 주에 나올 CPI를 통해서 FOMC를 사전에 반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Thanks God, it's Friday. 안녕.